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KBS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지금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61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신문 모니터 활동가 조선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아, 이렇게 가식적인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름만 여러분이 많이 듣던 조선이 인턴, 예, 요즘 또 떠오르는 우리 인턴이 아니고 이제 활동가. 그쵸. 우리 미디어 탈곡기를 이끌어갈 떠오르는 그 목소리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뷔전이 빨라졌죠? 네, 왜냐? 우리 모니터단이 아니지 모니터 활동가들이 자리를 다 바꿨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방송 모니터 하던 임동준 활동가가 종편 모니터로 갔고요. 신문 모니터 하던 엄재희 활동가가 지금 유튜브 모니터로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입들이 이렇게 신문 방송을 꿰찼는데요. 네. 꿰찬 이 두 분이 지금 보고서 계속 내고 있는데 이거를 저하고 봉우 씨가 둘이서 푸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계속 못 나오게 여태까지 이제 막았던 이유는 이제 수습이 끝난 다음에 방송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맞아. 계속 밀어놨어요. 밀었는데 뭐 이 둘은 인턴을 이미 3개월 정도 했고요. 그렇죠. 기간이 있었죠. 그러고 지금 급해요. 그래서 다 핑계고요. 그냥 할 사람이 없는데 계속 봉우 씨가 할 수는 없다. 직접 쓴 사람이 하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느닷없이 제가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10분 전에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5분 후에 시작하자 얘기하고 지금 끌고 들어왔습니다. 네, 부족하더라도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가 인턴이 대거 갑자기 이제 들어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2주 정도 인턴들이 들어오긴 했는데 딱히 할 일이 없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의 수건 사업들을 이것저것 다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일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보고서들 중에서 많은 것들이 이분들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 보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양적 분석이 필요한 내용들을 인턴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그냥 쭉쭉 뽑아냈어요. 정리를 했어요. 근데 그중에 제 또 수건 사업이 뭐였냐면 장자연 사건 관련된 보도량을 우리가 너무 최근 걸 못 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신문 방송 모두 장자연 사건 관련된 총 보도량을 좀 뽑아달라. 보도 추이를 좀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뽑아달라고 했더니 그쪽 인턴 쪽에서 쭉 나왔어요. 그런데 이걸 정리를 할 그야말로 이제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데 이걸 꿰 사람은 제가 생각 안 하고 일단 뽑아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거를 선희 씨한테 툭 던진 거죠. 이거 가지고 알아서 해봐. 뭐 안 나올지도 몰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보도량을 다 보고 다 읽어봤는데 쓸 게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억지로 쓰려고 하면 또 쓸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 판단해봐. 다만 이걸 모으는 것도 일이니까 아무튼 누군가가 모아줬으니 한번 그 덩어리를 들고 주물럭거려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희 씨는 뭘 주든지 간에 일단은 잘 주물럭거립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대박은 안 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꿰요. 그래서 뭘 만들어내는 그런 재주가 있습니다. 대단한 재주네요. 네, 대단한 재주죠.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습니다. 네, 그죠? 그런 거 있는 것 같죠. 그런가 봐요. 네. 그래서 보고서가 지금 2개가 다 나왔어요. 아이고. 그런데 제가 이거를 준 지는 며칠 됐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마음이 요즘 너무 콩밭에 가 있어요. 너무 요즘 5.18 때문에 열도 받고 우리 요즘 행사도 많았고 또 서울경제 때문에 머리도 아팠고 제가 보고서를 좀 차분하게 보자. 그러다 보니 어머머머머머. 어제 글쎄 정말 발표를 해버렸네 장자연 사건. 진짜 지난 2009년 숨진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10년 만의 시도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지호 씨의 발언 이후 논란이 됐던 특수강간 의혹은 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고 과거 경찰 수사 때 조선일보의 외압 정황을 확인했다고 과거사위는 밝혔습니다. 해안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날을 기다렸다. 그러니까 아. 딱 기다려서 낸 네. 거거든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발표를 한 딱 그 다음날 우리가 이런 보고서를 짜잔 하고 신문방송을 내게 되는 이런 사실은 전날 낼 수도 있었는데 하필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민원년 신문방송 모니터. 틀린 그림 찾기 특집. 한 2초는 뜸을 들이시는군요. 노래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노래 작곡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나중에 네. 모아서 하나. 근데 진짜 우리 뭔가 카랑카랑한 이 방송인 같은 이런 목소리를 들으니까 제가 약간 자부심이 생기는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 좀 뭔가 앞으로 네.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은요, 먼저 법무부 그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이게 진상조사단이랑 과거사위원회가 네. 따로따로 있는데 네. 조사를 실제로 한 것은 대검찰청 내부에 있는 과거사 진상조사단 네. 그리고 얘네들한테 조사를 해보시오 시킨 사람들이 법무부의 과거사위원회인데 네네. 이 진상조사단이 지난 13일에 우리가 최종 보고서를 썼습니다 하고 올렸더니 어제인 지난 20일에 과거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죠. 네. 법무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하고요. 근데 그 결과를 발표했더니 당시 경찰의 수사가 진짜로 미진했다. 부족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선일보의 외압 의혹이 있었다. 여기까지는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핵심 의혹들, 그러니까 성접대나 아니면 술접대 등이 있었을 것이다에 대해 재수사 권고는 우리가 좀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딱히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고 증거가 딱히 안 나왔다. 크게.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린 거죠. 그게 이제 공식 발표인 거죠. 네네. 네. 장자연 씨가 이제 자기의 피해 사례를 막 썼었다고 한 그 자필 문건으로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장자연 리스트라고 부르죠. 네. 이 리스트의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은 진상조사단에서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최종 보고서에는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과거사위는 사실상 이게 존재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네, 그래서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으로 있고 김영희 변호사죠. 인터뷰도 많이 하셨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너무 참담하고 비통하다. 어떻게 그 조사팀 내부에 검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2명 있는데 나머지의 의견을 다 묵살하고 어떻게 그 2명의 소수 의견을 가지고 법무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리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조사를 한 진상조사단과 이걸 발표한 공식 발표한 법무부의 의견이 약간 좀 달랐던 게 아닌가 보는 시각이 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게 어디냐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늘 이 법하는 사람들 보면 뭐 어찌됐든 법이라는 게 되게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최대한 증거 뭐 다른 것도 좀 그렇게 잘하지 아무튼 최대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만 한다고 하니 그런갑다 하고 지금은 어찌 여지를 좀 남겨뒀다는 거 뭐 기타 등등의 것들에서 그나마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이 정도라도 조선일보가 뭐 수사를 방해했던 정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조선일보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또해. 네. 그러면 그 전에 오늘 사실 핵심은요. 오늘 보도의 내용이 아니고요. 그동안 3월 1일부터 현재까지의 보도가 어땠는지를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조선일보가 연루되어 있으니까 일단 신문부터 해보죠. 자, 신문 보도량 3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어땠습니까? 네, 신문의 경우에 저희가 경제지를 빼고 5개의 일간지를 대상으로 해서 네. 3월부터 5월 14일까지를 기준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네. 총 108건의 기사가 나왔어요. 네네. 이 방송사랑 비교를 해보면 뭐 적절하다 아니면 네. 좀 적다 이런 수준일 수 있는데 사실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한 50개 정도 가져가면서 절반 이상 진짜? 네, 경향과 한겨레가 많이 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에 비하면 뭐 조중동은 뭐 10건대 뭐 하지만 조선일보가 19건으로 그 중에서도 제일 많다. 조선일보가 하긴 했네요 또. 네. 아, 또 이분들이 또 약간 좀 억울하다. 할 말은 있거든. 아니면 뭐 그 윤지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윤지호 씨와 관련된 뭐 논란이 있다 이러면 막 달려들어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19건이나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이 보도량을 보면은 역시 동아와 중앙은 조선의 친구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조선일보 19건 하는 동안 동아일보 15건, 중앙일보 16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적당히 피해 갈게. 우리 언론인 척 할게. 그렇지, 열심히 해. 그러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가 있습니다. 보도 주제를 여러 가지로 나눠봤거든요. 근데 가장 많은 주제가 나온 게 무엇이었는지. 네, 저희가 이게 주제가 되게 많았던 이유가 진상조사단이 연장이 한 번 됐어요. 그 중에 네. 그것과 또 윤지호 씨라고 다들 아시겠지만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동안 증언을 해오신 네, 그분과 관련해서 논란이 또 이렇게 저렇게 있었죠.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정부나 정치권에서 이걸 바라보는 시선들을 담은 기사. 그리고 진상규명.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진상규명이 그중에서도 31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장 많았긴 한데 또 이것 또한 절반 이상은 한겨레에서 나왔다. 네. 진상조사 관련해서. 네, 진상과 관련해서죠. 뭐 예를 들면 방정호와 장자연의 뭐 전화 통화 기록이 뭐 사라졌다. 뭐 이런 것들.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비밀스럽나요? 네,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느낌인데. 아무튼 네, 그런 식의 보도를 내놓으면서 한겨레가 가장 많이 16건으로 보도를 했고 뭐 이 중에서도 조선일보는 단 한 건도 진상규명과 관련된 보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좀 놀라웠습니다. 다른 것들은 정말 많이 보도했는데 이것만은 빈칸으로 또 조선일보가 남겨져 있네요. 그러면 조선일보가 많이 한 보도는 도대체 뭔가요? 윤지호 씨 보도 아닙니까? 아닌가요? 윤지호 씨 보도도 있었고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재수사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예, 문재인 대통령도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진상규명에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 세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열받았구나. 네. 문재인 대통령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한 보도들이 그때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문 대통령 과거 수사 과정에 국민들이 분노, 청와대는 이례적으로 발언 영상 녹화의 배포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어요. 자, 이 보도의 일부를 좀 읽어주시죠. 얼마나 조선일보가 웃기는 소리를 하는지. 정치권에선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이 남북관계, 경제, 고용 악화 문제,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논란 같은 현안에 대해 의견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그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야권에선 정작 시급한 문제들은 회피하면서 또다시 과거 적폐청산에 기대서 국민 눈길을 돌리려 하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새 사건을 언급하면서 장자연 사건을 맨 앞에, 버닝썬 논란을 가장 뒤에 뒀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목숨을 끊은 신인 배우 장 씨가 생전에 작성했다는 문건을 매니저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경에 사실상 수사 지시를 내린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전국 타계용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소득 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을 추진해 왔지만 일자리, 경제 상황은 나빠지고 있고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개선도 벽에 부딪혀 있다. 한미 공조 균열 논란,
우리 정부의 중재론에 대한 의구심도 국내외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엄청 진지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이 버닝썬 이거 수사하라 그랬다고 이게 이렇게 쳐 죽일 일이야? 뭐 그러니까. 엄청 진지하시죠. 물론 우리 선희 씨 목소리가 좀 진지하긴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보도에서 말하는 톤이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정작 시급한 문제들은 회피하면서 도대체 뭘 그렇게 회피했다고. 과거 적폐청산에 기대서 국민 눈길을 돌리려 하느냐 이런 비판이 나왔답니다. 야권에서는 세상에. 이게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다른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고 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세 가지가 다 엮여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을 했는데 조선일보 입장에서는 아니 동남아 순방도 다녀온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런 걸 갖다가 지적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올드한 시선 같고 국민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뭔가 헛다리를 짚어 가지고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매우 들었습니다. 아니, 네. 그런 사건들이 안 중요하면 뭐가 중요하더라. 그러니까 말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성접대, 성범죄, 뇌물, 폭행, 권력 유착, 탈세 등등의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진짜 적폐의 집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아주 아싸란 적폐야. 뭐 그렇게 솔직히 말해서 자기들만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정치적인 정말 민생과 관련된 최고의 적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발끈하면 사실은 발끈하는 놈이 범인인 것이죠. 왜 발끈하지? 네, 이해할 수가 없네. 우리는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런 주제에 또 그런 주제에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기사나 이런 것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이 기간 안에. 세상에. 기사, 칼럼, 사설 단 하나도 없었어요. 네, 조선일보가 그런 건 안 한대요. 그런 거. 진상은 밝히기 싫어하는 건가? 네. 진상은 밝히기 싫어하면서 진상만 떠는. 우리 오늘 너무 노나? 또 이것도 고소당하네. 조선일보는 좀 품이 크니까 안 그럴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누가 품이 작다고 말씀하신 그런 건 건 아닙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 순서대로 요거 하나는 이대로 해봅시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보고서가 두 개 다 시간 순서대로 이제 풀었어요. 네. 그래서 3월 달부터 이렇게 쭉 지금부터 3월부터 5월까지 한 2달 넘게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쭉 흐름으로 이제 짚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한겨레 경향이 그 장자연 10주기를 맞아서 관련 기사를 내놨어요. 사실 이거는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죠? 그렇죠. 10주기 때 그래도 다시 한번 부각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거를 좀 간단하게 또 쭉 흐름대로 제가 이제 질문 안 할 테니까 쭉 얘기해 주세요. 네. 2009년 3월 7일에 고 장자연 씨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10주기를 기념하고 어떤 진짜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라고 이제 기사를 다들 냈어요. 근데 이제 신문에서는 경향과 한겨레가 기사를 내놨는데요. 이 당시에도 사실은 진상조사단이 계속 수사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막바지였던 수사 기간을 늘리기 전이라서 그 당시에 이제 경향신문은 성접대 대상으로 거론된 인물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네.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 다음에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마무리돼 간다. 이거 약간 큰일이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했죠. 한겨레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듯 했는데 그 뒤에 3월 12일쯤에 윤지호 씨가 진상조사단에 출석을 해서 그 당시에 이렇게 밝혔다고 이제 했어요. 장자연 리스트에서 본 인물들을 내가 얘기를 하고 왔는데 그중에는 같은 성씨를 가진 언론인 관계자 3명과 그리고 이름이 특이한 국회의원 1명에 대해서 진술을 하고 왔다라고 네. 이제 밝혔습니다. 이것에 대한 진위 여부도 이제 논란이 추후에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굉장한 보도거리였단 말이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조선일보를 제외한 4개 신문사에서 윤지호 씨와 그의 변호인의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웃긴 것이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의리를 이제 또 지키는 우리 동아일보가 그 기사가 있었어요. 윤지호 씨와 변호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더라. 그런데 거기서 조선일보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그러면 뭐라고 해? 다른 곳에서는 예를 들면 지금 계속해서 조선일보가 거론이 돼 왔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를 뭐 뜻하는 것이다라든지 조선일보를 특정을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근데 동아일보의 경우에는 윤지호 씨가 이날 진술했다는 언론인들에 대해서 같은 성을 쓰는 언론인 3명을 진술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조선일보의 지읒도 안 꺼내는 거예요. 아 진짜. 그리고 또 장자연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재판을 받는 그 일이 또 동시에 이뤄지고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말미에 언급을 하면서 그분 조선일보 기자였어요. 그런데 신문 기자 출신인 뭐 조모 씨 이렇게 이제 약간 이렇게 삭삭삭삭 지울 것은 지우고 말할 것은 말하고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다는 거죠. 아니 장자연 씨하고 관련된 언론사 조선일보밖에 사실은 다른 데 있어요? 전혀 나 못 나는 잘 들어봤는데. 모르겠네. 그런데 또 의리로 또 가려줄 것은 가려주었다. 네. 그랬고. 그 다음으로 또 살펴보면은 아까 말했듯 문 대통령이 이 3가지 사건 장자연, 김학의, 버닝썬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3월 18일에 지시를 했는데 19일 다음 날에 5개 일간지 모두 기사를 다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웃기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러면 10주기나 아니면 윤지호 씨가 진술을 했었을 때 아니면 그 사이사이에 시위도 많이 했어요. 여성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이 당시에는 아무 보도도 내지 않고 있다가 조선일보가 갑자기 아니 문 대통령이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사를 막 1년에도 내고 막 계속 엄청 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청와대가 이렇게 이례적으로 발언을 영상을 녹화해서 배포를 하고 어떻게 이렇게 검경에 뭐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니 이거 황교안 대표 겨냥한 거 아니야? 왜? 진짜 우리 황교안 대표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우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러니까 도둑이 제 말을 저렸는지 모르겠지만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 대통령이 3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했는데 김학의 그 사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당시에 엄청 깜짝 놀랐어요. 막 아니 황교안 대표가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그때 김학의 차관을 할 때 도와준 게 아니냐, 눈 감아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데 우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찔린 것 같은데. 진짜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것 때문에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동시에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가 매우 많이 지났다. 이거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일보가 약간 뜸해지는데요. 이제 한겨레가 치고 올라옵니다. 한겨레가 방정오 전 TV조선 사장과 대표와 장자연이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라고 하는 진상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분의 그런 진술을 실은 거죠. 단독 보도로. 그래서 이때 한겨레가 4월 2일 단독으로 진상조사단이 이 대표와 방정호 대표와 장자연 씨가 자주 통화하고 만났다. 이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방 전 대표의 지인이 이 한겨레 보도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이 이 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니 그 2014년께 방 전 대표가 그 2008년인가 2009년인가쯤에 아주 잠시 만나고 자주 연락한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무마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장자연 씨였다. 이렇게 조사단에 가서 진술을 한 거죠. 그걸 한겨레가 실었던 거고 그 진술은 또 다른 지인 방 전 대표와 알고 지낸 또 다른 지인과 또 장자연 씨 측에서도 또 나온 진술이었다고 전해졌어요. 복수의 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장자연 씨의 지인이 이제 뭐 지인도 막 최근에 막 나왔잖아요. 이런저런 인터뷰들을 해서 나왔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방정호 씨는 방정호 사장하고는 이 말이 딱 맞아요. 자주 통화하고 만난 건 사실이다. 라는 그 진술이 굉장히 여러 사람을 통해서 지금 확보돼 있다는 거예요. 이 한겨레 기사 이외에도 다른 분들의 인터뷰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보도에 대해서 조선일보는 또 반박을 했죠. 네. 이거 한겨레가 장자연 관련한 이 보도가 다 허위 보도였기 때문에 어머 우리 오늘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지금 오보한 책임을 묻겠다고 해서 법적 조치를 당시에 하겠다고 알려졌는데 그 뒤에는 못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항상 몰라. 맞아요. 한다고만 합니다. 다들. 네.
그 뒤로 또 이제 그 진상 규명이 좀 치고 올라가는 듯 했으나 또 조선일보가 희한한 이 어떤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치솟는데요. 네. 이 당시에 조선일보가 단독급으로 하나를 보도를 했는데 네. 4월 29일 조선일보 혼자 이 당시에 장자연 사건 관련 기사를 냈는데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돌아간 이후에요. 그런데 윤지호 씨가 출국할 때까지 약 40일 동안 신변 보호를 받았었잖아요. 그때. 네네. 그때 경찰이 윤지호 씨한테 숙박비를 900만 원이나 대줬다. 이렇게 단독이라고는 앞에 안 붙였더라고요. 네. 근데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관례상 이런 신변 보호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기간은 5일, 그리고 하루에 숙박비 9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는데 이거 윤지호 씨에 대한 보호 기간도 너무 길었고 비용도 너무 많았다. 이런 식의 뉘앙스를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범죄 피해자를 지원을 하는 기간이 뭐 지원 기간이 5일이라고 하는데 이게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사용하는 뭐 숙박비 이런 것도 되게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조선일보는 윤지호 씨 지원이 과했다. 이런 근거로 이걸 썼더라고요. 돈을 많이 썼다 이런 거지. 그렇죠. 어떻게 경찰이 그들이 생각했을 때 거짓 증언자인 윤지호 씨한테 900만 원이나 돈을 대주느냐. 네. 라고 하면서 팔면봉이라는 일면 그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거짓 증언 의혹 윤지호에게 사과한 경찰, 숙박비 900만 원도 지급, 여당 의원 장단에 폭노릇했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그런 식으로 이거 미안합니다. 네. 팔명봉의 느낌을 잘 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팔면봉이 그 부장들이 쓰는 한 줄 뭐 그런 한 줄 평 같은 거. 네, 촌평 뭐 이런 거예요. 네. 아마도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까 이랬는데 뭐 좀 그랬다면 사과드리고요. 오늘 사과 여러 번 하네. 오늘 사과데이야? 네.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그 뒤에는 이제 조현우 전 경찰청장이 한번 재판에서 그 진술한 것이 또 화제가 되었는데 이 재판은 그 지난해에 MBC PD수첩에 네. 조현우 전 청장이 출연해서 네. 당시 수사에서 조선일보가 외압을 했었다라고 폭로했는데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가 손배소를 제기했어요. MBC랑 이 조현우 청장한테 이것과 관련된 재판이 열린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겨레가 당시 이 조현우 청장의 진술을 이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의 기사 첫 문단을 읽어보면은 전 청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썼어요. 이동환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제 집무실로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조선일보 사회부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조선일보를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정권을 창출할 수도 있고 정권을 퇴출시킬 수도 있습니다. 무섭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조선일보하고 한판 붙자는 겁니까? 라고 했다고 해요. 조선일보가 찾아와서. 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장자연 리스트 뭐 방상훈 사장 이렇게 언론에서 자꾸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찾아갔을 거라고 유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 당시에 찾아갔다고 진술된 이동환 당시 사회부장은 나 그런 적 없다. 우리가 왜 그때 당시에 경찰이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찾아갔을 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뭐 그런데 이제 그 진상조사단은 또 강일학 전 청장 또 다른 청장께서도 조선일보가 찾아와서 압력을 행사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진상조사단이 최종 보고서를 낸 게 13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최종 보고가 이뤄진 것은 또 어디서 보도를 했느냐 이게 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네. 이 당시에는 한겨레와 동아일보가 진상조사단이 최종 보고서를 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향과 조선중앙에는 관련 기사가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세 가지를 보시는 분들은 진상조사단이 최종 보고서를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모를 뻔했어. 큰일 날 뻔했어. 그런데 어쨌든 한겨레가 기사를 내서 이 당시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상조사단이 보기에는 장자연 리스트가 있었을 가능성 높고 그리고 그 내용 또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겨레는 알렸습니다. 네. 동시에 경찰 수사에 조선일보가 관여했다. 그리고
그리고 술 접대를 강요한 것, 그 소속사 대표가 이것도 사실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한겨레를 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러네. 이걸 다 모를 뻔했어요, 진짜. 아, 경향이 안 한 건 좀 실망스럽네요. 저도 약간 의아하더라고. 아예 이거 진상조사단이 끝났다는 보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동화는 어떻게 했을까? 동화는 그냥 끝났다. 진상조사단이 최종 보고를 했다. 이 정도로 한 2단 정도였나? 그 정도로만 냈던 것 같아요. 네. 이 모니터를 해서 하느라고 여러 개를 읽어봤을 거 아니에요. 읽어본 당사자로서 제일 쇼킹했던 보도. 제일 쇼킹. 제일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이런 생각이 드는 보도. 조선일보. 궁금하지 않나요? 사실 오늘 것이 저는 제일 쇼킹하긴 했는데. 오늘 거요? 네, 오늘 또 제가 또 브리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네. 좀 네. 땡겨와서. 네. 조선일보가 오늘 이제 1면과 그리고 여러 면에 걸쳐서 이제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자 이름도 주소도 없이 독자에게 답합니다라는 어떤 코너를 가지고 자기 일가 이게 답하는 코너로 그걸 얘기를 한다고요? 네, 우리가 뭐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그 기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단 1면 제목은 조선일보 수사 외압 과거 사위 발표는 명백한 허위. 사건과 무관한 방 사장이 왜 외압을 행사하겠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느냐. 조선일보 아무런 관련 없다. 이때까지 허위 보도하거나 과장 왜곡한 보도들 다 우리 법적 조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일면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네. 저는 무슨 대자보를 보는 줄 알았거든요. 감히 우리 조선일보를 농락하다니 뭐 이런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내지를 보면은 그 독자에게 알립니다 코너가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수사 일지, 당시 상황 이런 걸 다 밝히면서 우리 방 사장님은 전혀 그럴 리가 없다. 알리바이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자 이름도 없고 메일 주소도 없는 걸 이렇게 해놨을까. 당시에 JTBC에서 손석희 관련된 사장 관련된 얘기가 나왔을 때 네. 너희들 그 뉴스 사유화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했었는데 저는 오늘자 조선일보가 그냥 방시 일가들의 대자보 붙이는 게시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네. 그래서 좀 이거는 너무 나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알고 보면 2009년 당시에 네. 기사와 사설에 비하면 뭐 깔끔했다? 아, 그래요? 깔끔보다는 덜 기뻐하더라? 덜 기뻐했다. 네, 사실 2009년에 당시에서 그 장자연 수사가 이뤄지고 어떤 수사가 마무리됐을 때 조선일보가 약간 막 행복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거 봐! 별거 없는데. 별거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대대적으로 내고 사설에서도 막 오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4월 25일자고 그럼 4월 24일 날 이제 경찰이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당시에 경찰이 무혐의를 발표했어요. 네. 지금까지 계속 증거가 어떤 은폐되었다. 뭐 그 통화 기록이 사라지거나 방정호 대표와 관련된 그 핸드폰 기록은 이틀만 검사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있을 당시에는 행복하지. 무혐의가 났는데 막 아니 다 조사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조선일보가 일면에 본사 임원 장자연 사건과 무관 밝혀져. 이렇게 이제 일면 보도를 내고 네. 그 뒤에도 계속해서 누군가를 조선일보 임원인 것처럼 소개해서 지금 경찰이 뭔가 오해를 해왔다. 하지만 다 살펴보고 통화 기록도 살펴보고 장자연 씨의 다이어리도 다 살펴봤더니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런 뭐 통화 내역을 5만 건이나 조사했는데 없었다. 본사 임원의 알리바이가 완벽히 증명됐다. 이런 내용이 구구절절하게 2009년 당시에 쓰여져 있었어요. 네. 그리고 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장자연 리스트라고 하면서 우리 방 사장님의 이름이 애꿎게 오르내렸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기사가 막 마무리됐어요. 그 활용 점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설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한 49일간의 비방 공격이라고 하면서 네,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40여일 동안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애꿎은 인사들이 거론되면서 일부 언론과 운동단체가 조선일보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벌였던 갖가지 보도수법과 시위 양태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일부 언론과 세력들은 수사를 통해 이 인사의 결백이 밝혀지기 전까지의 기간을 최대한으로 악용해 어떻게든 조선일보와 이 인사의 명예에 상처를 주기 위해 온갖 탈선적 보도와 음해 시위를 벌였다. 그리고 일부 운동단체들은 수사 기간 내내 허위 비방의 플래카드를 들고 조선일보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언론으로서의 조선일보 명예를 훼손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조선일보가 당시 중간 수사 발표가 있기 왔다 갔다 할 때 적반하장식으로 막 고소를 되게 남발했어요. 이걸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 민원련도 고소를 그렇죠. 당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당시에 뭐 국회의원 2분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들을 막 다 고소를 했는데 이게 사실 또 다 줄줄이 패소를 했어요. 당시에는. 그러면서 이제 해당 사설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뭐 이게 선언을 합니다. 신문과 그 독자는 윤리에 바탕한 신뢰로 맺어진 관계다. 이번에 조선일보의 악의적인 명예훼손 공격을 퍼부었던 세력들은 조선일보와 조선일보 독자를 이어주는 윤리적 신뢰의 고리를 어떻게든 끊어보겠다는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조선일보는 이 악의적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것이다. 이와 함께 장 씨를 죽음의 길로 내몬 연예계의 검은 비리를 햇빛 속에 드러내 제거하기 위한 보도에 더 한층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보도 안 한 것 같은데? 뭐 했는데? 뭐 어쩌라고? 모르겠습니다. 보도 안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분명 진상규명 0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이게 참 되게 모순적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약속을 까먹고 계시다면 좀 떠올려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그러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조선일보.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 과거사위가 검사 2명의 의견을 들었고 저는 그 뒤로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도 우리 이때 수사가 미진했다라는 반성과 그렇지. 변화의 목소리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 뭔가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계속된 진실을 밝혀내 나가는 작업은 그렇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검찰과 경찰이 불가능하다면 언론이 해야 된다고 언론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2009년에 이 사설 한번 다들 읽어보시고 조선일보 네.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아 우리가 이때 이런 약속을 했었구나. 신문과 독자가 윤리에 바탕한 신뢰로 맺어진 관계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하시면서 아이고 우리가 깜빡했네. 그러니까 에고고 10년이 지나면 깜빡할 수 있어. 그러니까 깜빡할 수 있지. 아이고 어제 한 약속도 까먹는데 그러니까 각종 뭐 자사의 그동안에 뭐 기사 거래 이런 것도 다 한번 파헤쳐보고 외압 행사했던 것들도 다 한번 고민을 다시 한번 해보고 네. 신문과 독자가 윤리에 바탕한 신뢰관계로 맺어졌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죠. 물론 뭐 늦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미날련이 조선일보를 망하게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간이 임박했어. 지금 기회가 얼마 또 없어. 빨리 하셔야지. 빨리 해야 돼. 저는 빨리 하라고. 빨리 뭔가 하라고. 만담 지금 만담. 어쨌든 기회를 준다. 진짜. 빨리 해라. 얼마 안 남았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쨌든 그러네요. 자, 재밌네요. 자, 그러면은 너무 신문에 많은 시간을 썼기 때문에 우리 시간이 없어요. 네. 그래서 방송은요. 간단히. 우리 눈에 띄게 진짜 이거는 말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가 놓칠 것 같아. 이렇게 생각되는 것들 위주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방송도 일단은 보도량은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가장 많이 보도한 곳이 어디였는지. 뭐 생각 하나 많아 JTBC겠네. 왠지 딱 떠올리기만 해도 JTBC. 역시 네. 네. 사장님 말씀대로 JTBC가 30건을 보도했는데 총 이 기간 총 보도량은 118.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한 4분의 1 정도가 JTBC에서 나왔는데요. 이 30건을 보도를 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SBS가 24.5건, MBC가 15.5건, 특이하게도 MBN이 또 15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추후에 아마 또 설명을 할 것 같아요. 네. 가장 보도량이 적은 방송사는 역시나
TV조선이었습니다. 네, 8건 뭐 거의 하나. 이번에도 친구들이 좀 도와줬네. 여기서 좀 놀라운 게 저는 이제 방송사 내에서 방송사별로 보도량 말고 방송사 내에서 어떤 걸 제일 많이 했을까 이걸 네, 이제 네. 카운팅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지호 씨와 관련된 논란과 진상규명 이 두 탭이 있는데 두 분류가 있는데 진상규명을 가장 많이 했던 곳이 KBS, MBC, SBS, JTBC였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많이 한 게 진상 관련된 보도였다. 내부에서. 네. 그런데 윤지호 씨 논란을 자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보도한 곳이 TV조선 채널A, MBN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진상조사단의 재수사 아니면 조사하는 그 기간 연장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발표했다, 수사를 지시했다 이런 것보다도 TV조선 채널A, MBN은 논란을 더 중점적으로 그중에서 MBN은 자사 보도 중에서 한 60% 정도는 윤지호 씨와 관련된 논란으로 막 도배. 네. 도배를 네.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뒤로는 사실 신문과는 보도 양상이 약간 엇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10주기에는 윤지호 씨 인터뷰를 했다든지 아니면 정부가 진상규명을 요구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자 처음으로 TV조선이 장자연 씨 관련된 보도를 냈다든지 이런 양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MBN이 저는 이게 MBN이 왜 이렇게까지 윤지호 씨와 관련된 논란에 뛰어드는지 이해가 좀 덜 되는데요. 그래요? 근데 뛰어들었나요? 붕덩 진짜? 그러니까 뭔가 MBN에서 네. 많이 보도를 했더라고요. 윤지호 그래요? 씨가 뭐 출국했다, 뭐 고소당했다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31일부터 4월 말까지가 윤지호 씨를 둘러싼 논란이 가장 보도를 많이 됐던 때인데요. 이 당시에는 이제 윤지호 씨가 뭐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려서 경찰로부터 신변 보호를 받고 있는데 이게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됐다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렇네. 네, 그리고 4월 달에는 윤지호 씨의 책을 출간하는데 도움을 줬던 작가분께서 윤지호 씨를 경찰에 고소했던 네. 그런 사실도 있었고 그게 연달아서 또 윤지호 씨가 캐나다로 출국을 했고 또 연달아서 그 작가분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박훈 변호사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그 나중에 나오겠지만 부러진 화살이라는 그렇죠. 영화의 주인공. 네. 이분이 직접 또 윤지호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는데 이게 줄줄이 터지면서 이제 보도량이 늘었던 것으로 확인이 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논란이 되고 회자가 되니까 보도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이 시기에 당시에 그러니까 윤지호 씨가 고소를 당하고 캐나다로 출국하고 박훈 변호사가 또 다시 고소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만 또 보도량을 제가 체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KBS의 경우에는 단 한 건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했겠죠. 네. 이 기간에 KBS가 한 건도 보도하지 않는 동안에 MBN이 6건을 보도를 했는데 이게 다 뭐 논란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뭐 고소를 당하고 출국하는 과정 뭐 이런 것들도 다 보도를 하고 했는데요. 제일 제가 좀 충격적이고 이게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말했던 그 박훈 변호사의 이력을 짚어보는 보도가 MBN에서 나왔는데요. 변호인 박훈, 유명 사건 단골 변호사 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김주아 앵커가 윤지호 씨를 고소한 김수민 작가 측 대리인인 박훈 변호사의 특이한 이력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약간 가십인지 뭔 이해가 제가 이해한 네. 바로는 네. 박훈 변호사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네. 박훈 변호사가 정의로운 사람이다. 절대 무슨 뭐 강자의 편에 서왔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 이런 사건도 맡았던 사람이야라고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기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뭔가 이 법률 대리인의 힘을 실어주면 그를 고용한 이 모든 그렇죠. 고발한 인들까지의 뭔가 의견까지 힘을 이런 실어주는 사람이 고발할 정도면 엉망이네. 상대방은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부러진 화살 얘기도 하고 실제 모델이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왜 하지? 왜 하지라고 하면서 동시에 이것은 뭔가 그 신빙성 논란을 더 일으키기 위한 보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정말 제일 궁금한 건 사실은 우리 조선일보가 화이팅 하셨던 것처럼 TV조선도 뭔가 활약을 하셨을까인데 그건 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MBN에서 활약을 할 동안에 네. TV조선에서는 9건밖에 안 했다고 했잖아요. 총 네. 기간 동안에. 네. 그래서 그런지 보도량 자체가 매우 적었고 음. 좀 제가 생각나는 특이한 보도가 있다면 네. 굳이 문 대통령이 수사 지시를 다시 했을 때 네. 황교안 대표의 입장을 전한 보도가 있었어요. 아예 네. 통째로. 네.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네. 그 보도가 약간 기억에 남는데 그거 외에 뭐 헐뜯는다거나 다른 사람을 뭐 그런 보도는 딱히 없었어요. 그래서 좀 잠잠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네. 제 생각에 조선일보는 자기네들이 약간 대자보처럼 했잖아요. 근데 신문은 그렇게 해도 뭐 크게 뭐 윤리적으로는 뭐 욕을 먹겠지만 법적으로 뭐 제재를 받는다는 그런 게 없는데 방송에서 만약 그렇게 하면은 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한 거 아닐까? 또 이런 상상을 먹고는 한번 살아야 되니까. 네, 해봅니다. 먹고는 살아. 너무 정확한 표현이다. 와, 방송 사유화가 되면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조심한 생각을. 조심한 생각. 조심한 생각. 소심한 생각? 아무튼 상상을 한번 우리 요즘 해봤습니다. 너무 위축되나? 진짜. 자, 그러면은 아무튼 오늘 장자연 그 조사 결과가 이제 심의 결과가 발표된 다음날 우리 나름의 어쩌다 보니 발표된 보고서 두 가지를 딱 들어맞네요. 네, 아, 말씀을 참. 드렸습니다. 네. 제가 지금 신문 보도의 경우에는 한 번만 더 짚어서 이 조선일보의 황당한 오늘의 보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왜냐하면 조선일보가 오늘 하루만 하고 말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매우 억울해요. 자기들은 할 말도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더 한 번 추가로 더 짚어서 신문 모니터는 그러니까 발표를 아마 할 예정이에요. 그 기다려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방송을 한 소감을 또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끝낼까요? 그냥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좀 목소리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는 것과 그냥 살아가는 것과 방송을 하는 것은 되게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꼭 제가 모니터링해서 다음 화에 반영을 해서 모두로 나날이 발전하는 그런 활동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예쁘게 봐주세요. 네. 아마 자주 들어올 것 같네요. 안 돼. 보니까. 오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아. 약간 들어온 측면이 제가 있어서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날은 갑자기 온다. 그날이 오면 네. 진짜 깜짝 갑자기 놀랐습니다. 옵니다. 늘 준비된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자, 그러면은 댓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팟빵 댓글부터 보려는데요. 얼음 147님께서 여기자 발언에 해명을 드려보려고 찾아서 들었네요.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잘못한 점도 없고 내가 얘기한 부분을 네가 오해했을 수 있다 정도의 해명이네요. 제대로 사과하시길. 부끄러움은 왜 시청자 몫인가. 여기자라 얼굴 평가한 사람 비율과 자한당 독재자 발언 등의 동의 비율을 따졌을 때 저만큼 소수 의견이었을 텐데 굳이 끌고 와서 그 중요한 시간에 할 말이었나. 김원경 씨가 너무 고무되셨거나 맥을 헛 짚으셨거나 그렇게 보였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거 있잖아요. 소수 의견이었을 것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이 댓글을 다 세어봐서 이게 소수인지 다수인지 뭐 이렇게 뭐 비율을 따지지는 못했으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스스로 너무 고무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저는 제가 어제 드린 그 정도의 해명이 제 전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저도 계속 고민했어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하는 게 이 전체 맥락에서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그 이야기를 한 것은 꼭 이 사건뿐만 아니고
되게 많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상하게 똑같은 잘못을 해도 여성이 했을 경우에 얼굴평이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얘기했다라고 자꾸 회피하지 말고 맨날 그때마다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얘기했다. 그래서 뭐 비평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또 제가 거기 방송에서도 말하잖아요. 비판하는 사람들의 그 맥락 그거 이해하자라고 그 취지는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악용되지는 않을까? 또는 이 전체 맥락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이게 너무 부각돼서 이용당하지는 않을까? 뭐 제가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가 저를 이용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런 맥락을 생각하고 조금 더 주의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발언이 잘못된 발언이라고 저는 여전히 생각하지 않아서요. 그냥 저의 생각을 말했다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뭐 비판하시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또 반대로 처장님 힘내세요. 뭐 이런 글도 이제 써주셨고요. 미련곰탱님 이제 좋게 얘기해 주셨고요. 헤이즌버그 뭐지? 네, 헤이즌버그님, 김원경 처장님 저리톡에서 다 잘하셨는데 뜬금없이 송현정이 여기자라 비판이 더 거세였다라는 헛소리는 오게 튀었음요 쯧쯧 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나라님은 민원녀 화이팅 하셨습니다. 쭈다 만세다. 네. 처음으로 댓글 답니다. 지금 외국입니다. 시간 차이가 있어서요. 저널리즘 토크쇼 잘 봤습니다. 김원경님 잘하셨습니다. 지금 저리톡 댓글 장난 아니더군요. 그래도 끌고 가야 할 KBS입니다. 멱살 잡고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언론이 튼튼해집니다. 기자 하나 실수했다 해서 저리톡 거리에 만찬 역사저널 새날 그런 프로그램 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일반 지상파가 아닌 공영방송만큼은 반드시 멱살 잡고 끌고 가야 합니다. 사무처장님 저리톡 계속 나와 건강한 공영방송 만들어주세요. 시민의회 이광용이 아쉽네요. 좋은 프로그램 사회자였는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동막골아찌님께서도 언년이 화이팅 하셨습니다. 티에노님, 저라면 쌩깠을 저널리즘 제2에 관한 악플에 답변을 해주시는 것으로 봐서 아직 우리 처장님이 저보다 훨씬 젊으시다 하셨습니다. 프랄린바이 조미선님, 책갈피 사진이나 도안 자료 좀 올려주세요. 구경이라도 하게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페이스북이 아니고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댓글이 올라왔어요. 그죠? 어제 우리 이정일 PD가 잘라가지고요. 빨리 올렸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댓글이 또 그 시간만큼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좀 봐주실래요? 유튜브에는 보니까 해명을 저희 듣고 이해하시겠다는 분도 많고, 근데 반대로 또 별로 해명 같지가 않았다 이런 분도 많은데요. 보면은 아무튼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네, 너무 많네요. 네. 예. 그리고 하나 더 올렸었잖아. 우리가 두 개로 쪼개서 올렸잖아. 그 하나는 어땠어요? 그것도 댓글이 없나요? 그건 내가 안 봐서. 그거에는 미련의 화이팅, 삼성개혁 더하기 제드래곤 투옥이 재벌 개혁의 시작이다. 그리고 이주연님께서 미디어 탈고 깨알 굿인데 조회수 너무 안 나오네. 맞아. 안원구 하천공장도 그렇고 안타까워. 그 하천공장도 비슷한가요? 위안이 되네요. 네, 이렇게. 네. 네, 어제 이 삼성 보도자료 60%는 경제지에 이 보고서 괜찮지 않나요? 이거 네. 좀 팔릴 것 같은데 말입니다. 괜찮았습니다. 네, 역시 사람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시간이 좀 걸려도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거 참 궁금해라고 생각한 거를 양쪽 분석하는 건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고생이라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요. 우리 수치가 맞을까, 우리가 정교하게 한 것일까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심란해 하거든요. 이게 뭐 저도 서울경제 그 기자님께서 뭐 그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런 그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기자협회. 네, 제가 그래. 열심히 한 사람 입장에서는 늘 그런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들지. 저희도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비판 받으면 속상하고 그런데 그렇죠. KBS도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속상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하겠어요. 뭐 그냥 서로 열심히 하는 거하고 잘하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잘하면 더 좋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잘 안 돼요. 네, 그게 뭐 그래도 너무 주제넘게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비평하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아무튼 항상 네. 신경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 방송은 내일은 또 보고서가 아직도 많이 밀려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긴 보고서로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오늘도 열심히. 내일도 열심히. 다시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사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뉴스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민원연을 만난 후 하루의 시작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으로 언론에 기대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용감한 시민이 되었습니다. 언론을 보는 안목이 생겼고 좋은 보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언론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는 민원연 회원입니다. 세상에 없던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